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요즘도 간간히 저는 임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부동산 이렇게 한두 군데씩 가보면 네. 이 매물들, 전세 매물들이 은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뉴스에 보면 네. 이 전세 매물이 없다. 어. 전세가 신고가 나오고 있다. 네네. 막 이런 기사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뉴스 기사랑은 좀 다른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보면 거의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은 맞아요. 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사실 지금 전세 신고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 건 이건 사실은 거의 조작에 가까운 거죠. 이거. 이거야말로 조작? 네, 그러니까 주전세. 네. 사실은 지금 호가 매물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 신고가가 한두 개씩 그냥 굉장히 뜬금없이 높은 가격에 전세가 거래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행동이거든요. 매매는 그래도 이렇게 뛰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전세는 이렇게 전세가가 갑자기 높게 나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 일종의 이런 걸 보고 이제 통정 거래라고 하거든요. 뭔가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그럴 때 보면은 내용은 주전세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집주인이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전세가를 높게 써주는 거예요. 신고가로 써주고 그러면 그 투자자가 투자금이 적게 해서 이제 매매를 수월하게 만드는 사실 이제 이런 거래일 수 있고 실제로는 지금 전세 거래도 굉장히 많이 안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물도 굉장히 지금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현장에 가보면 상황은 이러한데 네. 다른 전문가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앞으로 전세 가격은 더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럼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는 건가? 근데 궁금하잖아요. 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전세라는 상품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매가가 폭등하면서 사실은 지금 최근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전세라는 상품은 매매와 다르게 가격 저항이 굉장히 큰 물건입니다. 가격 저항이요. 네. 네. 가격 저항이 큰 물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해서 사더라도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는데 얘가 2억, 3억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쵸. 네. 이익을 보잖아요. 더. 그러니까 조금 더 무리해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저항이 조금 더 낮습니다. 매매는. 근데 전세는 올라가면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한번 올려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또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예요. 그쵸. 그러면 네. 이때부터 세입자는 뭘 고려해야 되냐? 생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여기에서 전세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 특히 이제 이자,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가 나가게 되고 아니면 이제 내가 현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세 상한선을 정해놓게 마련이거든요. 상한선을 어느 정도 넘어가거나 근접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매매랑은 다르게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따라갈 여력이 그렇죠. 여기에서 않다. 전세는 네. 영끌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러네요. 네. 전세는 영끌이 없다. 매매는 영끌이 있지만 전세는 영끌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영끌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쵸. 영끌에서 들어갔는데 못 버티고 죽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대치동이나 이런 데 막 학군 따라가기 위해서 좀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다가 완전 이제 죽어나는 거죠. 맞벌이 하고 둘 다 투잡 뛰고 네.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문제가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 임대차 3법이 있기 전에는 전세가 이렇게 약간은 완만한 상승을 그리면서 꾸준한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상승은 사실은 세입자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요. 대비가 되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올라가는 폭을 예상을 하고 내가 여기에 들어갈지 말지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거의 한 1년 기간 동안에 맞아요. 전세가가 거의 2배 이상 다 뛰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영끌 수준에 이르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있던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은 이 전세가가 거의 영끌 수준이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임대인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는 호가가 시세가 아니에요. 시세가 아니고 매매 가격처럼 거의 호가로. 호가 갭이 좀 높아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은 거주를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여기서 2년만 살다 나올 게 아니고 여기서 좀 오래 살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 거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는 사람한테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전세는 또 어떻게 될까? 또 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도 나가라고 하면 나는 또 쫓겨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 지역을 고수해야 될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이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손해 보는 구간이 엄청 커지면서 일단 여기에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이자를 내고는 내가 여기서 생활 자체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냥 과감하게 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예전과는 다르게 네. 지금의 이 전세가의 가격 저항이 좀 커졌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되는 건가요?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임대차 3법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그려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는 포기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상급지 위주로 이런 거래들이 이제 멈춰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좀 입주 물량들이 좀 많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세가 안 맞춰져요. 그럼 이런 데로만 가도 세가 굉장히 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지금 전세 매물이 많고 안 빠지는 이유가 네. 가격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저항이 지금 이제 네. 거의 상한선에 다다랐다. 네네. 이게 한 번 더 이제 띵트를 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가격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도 네.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임대차 3법 네네. 다시 도래가 되면 네. 그때를 위해 지금 잠깐 움츠리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꿰맞추기 위한 논리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재작년 8월쯤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다. 그럼 8월 이후부터 이제 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이때 임차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임대 매물도 나오고 임차인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동수가 나오는 거예요. 동수. 서로 1대1 구도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임대인들이 그 전세가를 올릴 거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가격을 임차인들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올리면 그걸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전문가들이. 이 매매랑 전세를 지금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이 가능한 상품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고수하면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종의 집이 부족하다라는 네. 그게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집값 뛰는 게 집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하는 건데 투기 심리에 의해서 투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공급 부족처럼 느껴지는 거지 절대량의 집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이동만 하고자 한다라면 갈 곳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찌됐든 전세 수요는 네. 임대인이 정해놓은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런 얘기도 많고 이런 생활권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 않나. 근데 이런 문제는 얘기도 있거든요. 임대인도 이걸 어느 기간 동안 계속 공실로 놔둘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기존 임차인이 나갈 때 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임대인이 버티려면 일단 임차인한테 돈을 내주는 행위가 먼저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세입자를 맞춰야 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자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는 전세가를 올리면 사람들이 임차인이 사실 이 제도, 새로운 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냥 불안한 심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보니까 매물도 쌓이고 그러면은 내가 좀 적극적이지만 않으면 뭔가 가야 될 곳들이 있구나. 이런 이제 인식도 갖게 되고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선택지가 좀 넓어진 상황이죠. 내가 이 지역만 고수하지 않으면 네.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만 고수하지 않으면 선택지가 넓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임차인의 그 임대차 3법 초기처럼 그렇게 그런 패닉 일은 상태로 되진 않는다.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는 새로운 상품이 생겨서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게 임차인이에요. 이때는 새로운 상품이 생기고 마침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물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들이 지금 수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어떤 데이터로 임차인 수가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느껴지는 건 매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매물 수가 옛날에 비해서 확 주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쫓아가서 임대차 계약을 썼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부터는 보면은 눈에 보이는 매물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심리적 안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쫓아가서 막 영끌해서 할 필요가 없고 영끌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가격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활이 피폐해질 수도 있다. 근데 매매는 영끌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생활이 좀 피폐하더라도 다음이 있잖아요. 다음이 네. 희망찬 다음이 있기 때문에 영끌을 할 수 있지만 네. 전세는 절대 영끌을 하지 못해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전세 매물이 맞는 이런 네. 상황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이렇게 급등했던 전세가가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생각하면 지금은 되나요? 이제 조정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논리는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정체기가 내년부터는 거의 정체기에 오잖아요. 매매가가 안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가는 요인도 없어지거든요. 네. 없어지고 또 임대차 3법에 새로운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는데 임대차 3법의 효과로 입주 물량의 효과, 입주 물량으로 인한 전세가 하락 요인이 거의 옛날에 비해서 3배 이상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줄긴 했지만 줄어도 3배 이상 효과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야 동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3분의 1로 줄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락 요인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입주 물량들이 있는 데들은 전세가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세를 못 맞추고 굉장히 그 입주 아파트들도 전세 못 맞추는 시간이 빈 공실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는 걸 보면은 이제 매물들이 좀 남아돌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 네. 이런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전세라는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같은 상황이 와도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영향이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생각보다 그런 뉴스에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그런 기사와는 달리 네. 예, 전세 매물은 많고 거래는 또 많이 되지 않고 있다. 네. 네, 이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막 그 임대인들은 착한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같이 막 이렇게 임대료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끌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 더 고생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선택을 좀 빨리 해서 지역을 빨리 옮겨서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입주 물량 있는 데를 찾아가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을 참고하시고 네. 선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어찌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